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새해인 만큼 여러분들 고민들 좀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지수 먼저 체크해 본다면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2300, 2940포인트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3000포인트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3000 간다.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로 가는지 그게 1월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 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방론자죠.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는 내려가야 이제 살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하방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조금 더 그림상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예측과는 다르게 너무 강한 장세가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장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리스크도 그냥 위험성도 전부 다 떠안고 올라가버린 장세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날 정도 그리고 1월달 정도는 1월 효과로 인해서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리스크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괴리감이 어차피 발생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다. 거품인 거 이제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이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수와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감을 맞춰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지수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지금 폭락이 나올 것인가라고 한다면 제가 요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하는 주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나중에 공매도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로 폭락이 나올 정도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굉장히 강한 변동성 장세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낙폭도 클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굉장히 널뛰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세를 잘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넘나들고 있는 널뛰기 장에서 위쪽을 잘못 잡아서 만약에 물리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겨우 기다렸던 이 본전 또는 기다려도 본전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올해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종목이 막 어떻게 잘 될까 올라갈까 이게 아니라 어제 나와 비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성장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 방송 우리가 쭉 보시게 되면은 저도 한 6년째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대부분 홈쇼핑 매매 하시죠. 좋다고 하니까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장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목을 잡고 있으면은 바로 거래 정지로 이어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자.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 역시 저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랩 같은 경우도 제가 저점에 있을 때 안랩 괜찮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또 이야기 나오게 되면 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역시나 얘가 보안 관련 주기도 하고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었죠. 실적이 나오고 있으나 저점에 있다. 그리고 테마까지 엮일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급등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CJ 대한통운이죠. 올해가 저는 좀 주목이 된다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역시 지금 당장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시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물류 지금 대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입니다. 내려갈 때마다 더 사도 좋다라고 제가 11월, 12월 내도록 9월 달부터 10월, 11월 여기 아래쪽에 있을 때부터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죠. 이런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바닥에 있다. 그리고 테마도 역시나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골라오는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은 공통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다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저점에 있는데
저점에 있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요. 그리고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 예를 든다면 또 하나 더 있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지금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추천할 때는 저런 걸 왜 추천하지? 라고 많이 보셨을 텐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데다가 여기서 한번 튀어오르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뚫려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실적 좋죠. 거기다가 방산 관련주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이야기가 나온다. 또는 남북 경협을 하다가 약간 위기감이 조성된다라고 한다면은 튀어오를 테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매매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는 말이 더 간다,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올해는 제가 하는 매매가 정말로 빛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저점에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테마에만 엮인다면요. 수익률도 짱짱하고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제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음봉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보면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는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도를 해버리고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올라가고 난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출발할 때 타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올해는 처음에 이런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거나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테마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 보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매매법 많이 궁금하시거나 역시나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코멘트들 많이 궁금하시다면 방송 꾸준히 지켜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인지 아닌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테마성에 어울리는 종목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은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98,000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얼마요? 98,000원이요. 98,000원이면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셨네요? 아, 예, 8월에 신고가 찍었을 때요. 8월에 사서 들고 있어요. 8월에 매수하셔가지고 네. 올라올 때 더 사셨어요? 8월에 산 가격 그대로 들고 있어서 계속 버티다가 요 근래에 올랐네요. 아, 그래서요. 권리락 효과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왔네요. 예, 유상증자도 지금 많이 받아줬고요. 지금 아, 근데 신주권도 많이 받아있어요. 저에게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 다음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올 텐데요. 아, 예, 사실 다른 종목 상담받을까 하다가 오늘 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얘기하실지 감은 오는데 한번 뻔하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네. 포스코케미라는 종목에 대해서. 예, 새해 유상증자도 받을 거라. 뭐라고요? 네, 유상증자를 받을 거거든요. 71,500원에. 아, 받지 마시는 게 어떨까?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배정이 돼서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되거든요. 아, 오늘 그래요? 모르네요. 네. 저는 일단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저는 오르면을 쳐다도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상담하시게 되면은 뭐 더 가져가라느니 뭐 좋은 기업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느니 이런 이야기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종목을 안 해요. 아, 요 근래 너무 많이 올라서요? 아니요, 일단 얘가 시세도 많이 내고 있고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입맛이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밥을 먹더라도 저는 양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한식을 좋아하고 돼지국밥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 파스타와 돼지국밥 있으면 뭘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전 돼지국밥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과 뭐 예를 들어가지고 CJ ENM이라든지 아까 봤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둘 중에 뭘 살래?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사람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아예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매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한다면은 저의 사고방식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올라가면 매도한다. 네. 네, 거기에 그냥 무조건 다 맞춰져 있어요, 저는. 세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막 AI처럼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얘가 좋은 기업이고 안 좋은 기업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수익 났으면 뭐 한다? 매도한다. 매도한다. 그게 저의 공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이고요, 나쁜 기업이고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세간이 떠들썩하게끔 좋다라고 소문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안 좋다고 하면 문현진 멘토 욕먹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다 좋다 그래요. 네, 그럼 네, 좋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내 욕심의 크기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는 소문이라든가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할 수 있다? 내가 만족하면 내 욕심만큼만 매도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수익률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 데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기다린 거에 비해서 나쁜 수익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고점 매매하신 거 치고는 수익이 다행스럽게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도 50%로 좀 크니까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네, 네, 네. 1월 내도록 약간 우상향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10만 7천 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비중을 또 절반 정도 또 줄이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오늘 1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시장이 오늘-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1월이 강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저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장대 양봉 효과를 이용해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좀 더 들고 가셔서 뭐 12만 원까지 보셔도 좋고 13만까지 가져가셔도 좋지만 지금은 절반 매도하자.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들고 갈 이유가 없다. 11만 원 밀려 내려갈 때 또 절반 또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우선 수익 가지고 있으란 얘기시네요. 네, 저는 수익을 챙겨라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 포켓 기업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포스코 케미칼요? 네, 가끔 기업 분석을 해주시길래요. 아, 기업이요? 실적 줄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답이 나왔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반갑습니다. 멘토입니다. 아, 한미약품을 36만 5천 원에 매수해갖고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있거든요. 예. 아, 한번 올라왔는 기회가 있었는데 도를 것 같아갖고 그냥 욕심내다가 놓쳤어요. 네, 맞아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아, 그러니까요. 네, 올해 저는 2021년 모든 투자자분들께 욕심을 제어하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욕심이 대응해야 될까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욕심 너무 과하셨어요. 100% 비중이죠, 그죠? 네. 이러면은 사실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내드릴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처음에는 100%가 아니었는데, 원래 그래요. 네. 음. 내려오길래 이제 좀 단가 좀 낮출까 싶어서 맞아요. 또 다들 사갖고 그렇게 이제 잘못 그렇게 생각하시는 됐어요. 거예요. 네. 내려올 때 단가를 좀 낮출까 했는데 단가 낮추지도 못하고 100%예요. 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네. 이게 올라올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밖에 궁금한 게 없죠. 이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일단 한미약품은 제 생각에 한 번 더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이 말에 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려갔다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맞아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려갈 때 사실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 돼야 되는데 비중이 100%면 내려갈 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와라 제발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중 100%는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시장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밀려있다는 것은 34만 원, 34만 5천짜리 무너질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비중을 일단 절반 정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손실이 좀 있으시겠지만 절반 정도 줄여야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줄이는 거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안 밀리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 나와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본전에서 절반 정도 좀 줄이세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 본전에서 줄이시고 올라올 때 40만 원대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되는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올라올 때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세요. 조금씩.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얼마까지보다는 지금 올라올까 안 올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중을 아니,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뭐라고요? 올라왔을 때 제가
매도 타이밍을 참 못 잡겠더라고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네, 본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나서 못 파는 것뿐인 거라서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그걸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수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욕심이랑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서도 매도가 잘 돼요. 근데 매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더 올라갈까봐 계속 내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 따로 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만 5천 원 밀릴 때 절반 매도 그리고 본전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손절 라인 지켜주시고 32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40만 원대에서는 매도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네. 85,500원이고요. 네. 20%요. 아따, 85,500원이면 잘 사셨네요.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조금 한 6월이나 한 그때까지 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요? 네. 기간 정하지 마시고요. 가격, 네. 목표가를 정하지 마세요. 네. 그걸 정하는 순간 매매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던 수익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됐든 얼마가 됐든. 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컨텐츠 관련주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CJ와 관련되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CJ ENM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랑 연관된 기업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대주주 지분을 좀 볼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 대주주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아, 글쎄요. 여기 앞에 보시면 CJ ENM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56% 네.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네. CJ ENM이 대주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어때요? 대주주가 짱짱합니까? 별로입니까? 짱짱하죠. 짱짱하네요. 이 대주주는 네이버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여기도 짱짱하죠. 짱짱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짱짱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밑으로 가보니까 컨텐츠 관련주 지금 올해 실적이 증가 예상하고 있죠? 네. 네, 지금 2020년 실적은 2배로 뛰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컨텐츠 쪽이 지금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치열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회사가 이 회사가 이제 그 그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시세를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 이거 좀 더 갈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갈 수 있고 올해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만 5천 원짜리 있잖아요. 네. 저 자리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리까지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가면 좋은데 그냥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쯤 되면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공이 되게 많죠. 네. 예, 이럴 때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내가 99,700원에 팔아야지 99,8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보다 10만 원까지 본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매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꺾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0만 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쪽에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95,000원 정도부터는 매도하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네. 94,200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95,000원, 6,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비중을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럼 좋은 기업이 나머지는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가격을 뭐 한 8만 원이나 8만 5천 원 이렇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사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매매하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매도 잘 하시고 내려갈 때 8만 5천 원에 다시 사는 걸로 보고 일단 10만 원에서 매도 한번 12만 원까지는 조금 끌고 가보자. 그런데 꺾이기 시작할 때는 굳이 비중을 다 들고 갈 필요 없으니까 비중을 조금 정리하셔서 내려갈 때 더 사는 쪽으로 그렇게 매도 네. 관점, 매수 관점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세계푸드 네. 64,100원에 10% 신세계 푸드요. 푸드고요. 네, 64,100원이요. 4,100원이요. 4,100원이요? 네,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코로나 끝나면은 네. 이 외식이나 급식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언제 끝나요? 됐습니다. 코로나 네. 원래 말에 안 끝날까 싶어요. 올해 말에요. 네. 끝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좋아지겠죠. 초보세요? 주식 초보세요? 아니, 한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예. 10년 되셨으면은 이렇게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일단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백신도 나오고 그죠? 네네. 언젠간 끝이 나겠죠. 계속 뭐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10년 하셨으면 이제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네. 예.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일까요? 별로 없는 종목일까요? 별로 없는 종목이죠. 맞아요. 별로 없는 종목을 네. 하게 된다는 말은 별로 없다라는 네. 말은 우리 상권으로 친다면 번화가가 있고 번화하지 않은 저 골목 상권이 있어요. 그죠? 네네. 여기 동네 상권 같은 거, 집 앞에 상권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하진 않고 그냥 소소하게 다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대박이 날까요? 대박이 안 나죠. 안 나요. 네. 거기다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거래가 많이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래 금액도 되게 작고 거래량도 작다. 이런 종목은 같은 네. 테마에 거래량도 풍부하고 좀 관심이 좀 많은 거래가 한 번씩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신세계 푸드, 내가 음식 쪽, 외식업 쪽을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고민하셨다면은 신세계 푸드가 아니라 거래량이 좀 더 풍부한 기업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거래가 별로 없다라고 보면은 결국 이렇게 5월 달에 한번 튀어오른 거 말고는 지금 계속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 대비해갖고 수익률 별로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걸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좀 더 기회비용 면에서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외식업 테마가 지금 갑자기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미리, 너무 일찍, 너무 비싸게 들어가신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을 제가 너무 제가 멀리 내다봐가지고. 네, 연말에 끝날 것 같다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뭐 시청자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6월쯤에 사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6월에요? 네, 좀 더 이렇게 풀리는 거 보고 상황 보고 매수하시는 게 낫지. 지금은 다른 테마들이 더 많이 튈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이제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장비 이런 쪽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는 네네네. 컨텐츠 관련주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네, 45,400원, 4만 15%, 5,400원. 45,400원이요. 네, 15%. 15%.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기업도 실적 잘 나와요. 네. 네,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좀 네.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그냥 들고 가시면 이득이 생깁니다. 근데 들고 갈 때 그냥 주구장창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내려갈 때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간다. 글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잖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 돈 잘 네. 벌고, 그죠? OLED 네. 장비 쪽이고, OLED 쪽이 네.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건데, 그런 기업이 실적도 잘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쁠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싸게 더 네.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관점 잡으시는 게 좋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4만 원, 3만 5천 원 사이 구간에서 비중을 30%까지 늘려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려가 주질 않고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은 더 사지 마시고 그냥 지금 매수하신 금액으로만 수익을 보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거를 일단 1차로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네. 욕심 부리지 말고 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딱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저기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가면 6, 7만 원까지 가거든요. 네. 이제 빵 칠지 안 칠지는 그때 돼서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 올해 요거 그냥 좀 끌고 가봅시다. 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식 수익은 더 잘 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5만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내려가더라도 겁먹지 말고 추가하면서 한다는 전략이니까 그냥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라닉스 1,600원에 네. 30%예요. 얼마요? 1,600원. 1,600원의 비중이요? 30%예요. 비중 많으시네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추매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추매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네네. 내려갔을 때 하는 거예요. 네. 내려갔을 때 좀 제법 많이 내려갔을 때 싸게 많이 산다는 개념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라닉스라는 기업도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면 돼요. 네. 뭐 어느 증권사를 쓰시든지 간에 재무제표를 딱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딱 띄워보니까 지금 재무제표가 어때요? 올해? 빨간색이라 안 좋은 건가요? 빨간색이라고 해서 앞에 숫자 앞에 뭐가 적혀 있나요?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자, 숫자 앞에 뭐가 적혀 있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란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식 초보도 알겠네, 이거는. 네. 무슨 안 의미입니까, 좋겠죠. 이거? 안 좋다는 거잖아요. 예, 적자. 돈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네, 생각하면은. 네, 예, 예. 돈을 잃고 있는 회사예요. 벌지 못하고 잃고 있어요. 네. 그건 좋은 회사입니까? 안 좋은 회사입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안 네. 좋은 회사는 상식적으로 네. 주가가 내려가 있는 게 맞을까요? 올라가 있는 게 맞을까요? 내려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네. 회사니까 시장의 평가를 안 좋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은 조금. 오늘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네네. 흐름을 봤을 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올랐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올라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실적을 봅니다. 네. 얘가 2019년에는 매출 영업이익이 0원이에요. 0원. 자, 2018년에는 그래도 돈을 좀 벌었습니다. 8억. 네. 네. 8억 네네. 벌고 0원 벌고 네.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네.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우하향하는 게 맞지 떨어지- 않을까요? 네네. 내려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얘 네.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자, 월 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월 단위로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시간상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내려갈 것 같은데요. 아니,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우리 공부시켜드리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자리인 지금 것 최근 같은데요. 4개월만 봐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네,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2019년부터 하고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 2019년부터는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죠. 근데 실적은 어땠어요? 2019년보다 2020년이. 안 좋죠. 안 좋댔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네. 게 맞아요? 내려가는 게 맞아요? 내려가는 게 맞죠. 요 빨간색 양봉이 반대로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게 네. 실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죠? 회사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안 좋은 기업이 주가가 급등하면 이거 거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제가 지금 공부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네. 게 내려갈 기업은 내려가 있는 게 맞아요. 네. 올라갈 기업은 올라가 있는 게 맞고요. 네, 네. 그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올라가지 않아야 될 기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네. 있고요. 네.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기업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네. 주목해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기업. 정말 좋은 네. 기업이 싼데 왜 안 사냐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네. 뭐 CJEN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안내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랬던 거고요. 얘는 네. 올라오면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실적도 안 좋고. 이 기업이 돈도 못 벌면서 올라왔다는 건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맞아. 예, 예. 그럼 이건 지금 거품 때문에 소문에 사신 거예요.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냥.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네. 아, 네. 주식을 네. 오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네. 배우시면 누구나 알아들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오래 네.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생각할까요? 조금 파는 게 유리하다 생각할까요? 당연히 파는 게. 맞아요. 그럼 낫죠. 오늘 좀 올라왔을 때 더 갈까 안 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안 좋은 아. 기업 내가 샀으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이게 맞을까요? 아, 네, 네. 정리할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여기선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예, 예.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네. 매매라고 하거든요. 예, 예. 차트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서 12,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테마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은 아니 실적이 안 좋은데 테마 때문에 급등한다고 말이 자꾸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실적이 네네. 좋은 기업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게 맞는데 테마 때문에 네. 올라온 거는 기술적으로 네. 우리가 기술, 흔히 말하는 손기술이라고 하죠. 예. 예, 단순히 기술에 의지해가지고 매매해야 되기 네. 때문에 시청자님이 차트를 못 보면 이런 매매가 어렵습니다. 음. 차트와 거래량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해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초보시라고 잘 한다면 몰라요. 12,000원대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걸 의견 드리고 지금 절반 매도 네. 의견 드릴게요. 아, 지금,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테마주, 급등주, 실적 안 좋은데 급등한 종목은 실력이 없으면 깡통 차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린 충분히 것처럼 실적이 네. 좋은데 안 올라가 네, 있는 네. 그런 이상한 종목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와 있는 이상한 종목 말고요. 네네네. 아시겠죠? 반대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 광동제약을 11,2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11,200원에 30%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더 내려가서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리면 매수가 네. 근처라도 갈지, 네. 네. 그게 궁금해요. 네. 네. 이제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출시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주린이라고 네. 할 만한 딱 그 네. 상황이네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죠? 네.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내려가 있는 게 맞고 실적이 네. 좋은 종목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을 딱 보시게 되면은 증가하고 있어요. 네. 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주가도 보면은 바닥에 7,000원대에 비해서 지금 12,000원대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 매출,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가 그만큼 눈부시게 발전되었는가라고 한다면 그만큼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네. 얘가 6,000원대 이렇게 7,000원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게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주가가 약 2배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온전한 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려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증가했으면 온전한 가치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그 정도는 증가 안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얘는 과도하게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아. 자기가 네. 올라가야 되는 그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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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을 안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고점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테마 종목을 자꾸 급등해서 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린이 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건요. 네. 올라온 종목을 사지 말고 내려가 있는 종목을 사는데 아마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때는 최근 어제에 비해서 또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으니까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 어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게 무슨 그 나에게 부경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죠? 네. 큰 흐름을 보세요. 큰 흐름을. 먼저 큰 흐름을 와가지고 이게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건가 아닌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기 급등을 너무 오랫동안 해버린 거예요. 차트 보고 계세요? 네. TV 보시면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 뼘 정도 해놓은데 이 자리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1년 만에 올라와 버렸죠. 그죠? 네. 저렇게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단기 급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초보분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험은 우리가 TV를 보면서 싸울 수 있거든요. 남이 매매하는 네. 것을 보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보시면서 저런 종목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지금 광동제약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거기다 테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10,000원 지지가 돼가지고 한 번 더 튀어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12,000원쯤 왔을 때 저는 매도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12,000원 뚫으면은 14,000원,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때는 남은 물량으로만 수익을 챙기시고 요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네. 진짜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네. 아시겠죠? 제가 근데 이거를 샀을 시점에 약간 조금 전에 분이 상담하셨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 반등 그런 얘기를 사실은 주변에서 듣고 한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지금 네. 연말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저거 안 팔았잖아요. 저 때도.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이 네. 무슨 말 그대로 기술이에요. 아, 네. 기술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게 기술적 매매예요. 네. 그럼 기본적 매매는 뭘까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거든요. 네네. 기본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기본. 기본이에요. 그냥 말 네. 그대로 기본. 네.
네. 초보자분들도 해야 되는 매매가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기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부터 기본도 없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에 기본도 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부터 먼저 공부하고 기술적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부하실 때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부터 기업 네.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멘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ICT, CD. ICD 18,250원에 네, 10%. 18,250원이요. 네. 아, 비싸게 사셨네요, 이게 이것도. 며칠 전에 샀거든요. 연말 때 사셨어요? 예, 예. 잘 안 움직이네요. 네, 뭐 연말 때 사셔가지고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하시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네,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도 실적이 괜찮아요. OLED 업종에 엮여 있고 OLED 쪽이 지금 다 실적이 괜찮게 나와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온 거에서 요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기술적 매매 자리인 거거든요. 네. 요 위쪽에 지난 2020년 초 그리고 2019년 말쯤에 보면은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않은 자리가 있는데 그게 25,500원이에요. 예. 그런 자리를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힌트로 찾아내거든요. 네. 그럼 저기는 이제 저항선이라 해갖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지라고 하는 게 결국 실적이 좋다라는 건 기반인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심리가 엮여가지고 저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저기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면 저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좀 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 저기는 사면 안 되지라고 다 공감을 하시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왜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런 자리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흔히 말하는 넘어가면 사라라는 게 기술적인 매매와 기본적인 매매가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ICD가 네. 25,000원 넘어갈 때 사면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초보분들이 저 못 네. 들어가는 거지. 돌파 매매라고 하는 이런 넘어가는 자리는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시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저점 매매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ICD 일단은 지금 당장 들고 가시는 거까지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손실도 아니고 예. 손절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7,600원짜리 무너지게 되면 전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위로 네. 올라오면은 19,000원 이상에서 일단은 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데 2만 원을 네. 넘어가게 되면은 보유하시고요. 뭐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ICD 좋은 알겠습니다. 기업이지만은 그렇게 네. 큰 수익 날 만한 자리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저점에 샀어야 돼요, 이런 건.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단기 홀딩 하셔가지고 밑으로 무너질 때 바로 손절하시고 2만 원까지 일단 1차 목표 잡자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첫 굿바이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65,900원의 비중 20%, 6만 원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힘이 좀 셌으면 좋겠어요. 수익 중이신 시청자님이 취하실 좋을 전략은요? 손절 아니면 홀딩이죠. 이런 자리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내려왔을 때 버티고 이렇게 튀어 올랐다라는 것은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세가 클지 안 클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세를 줄 때 매도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올라가면은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6만
2,000원, 61,500원짜리에서 손절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9만 원대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이 가장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성 첨단 소재 4,500원의 비중 25%네요. 바이든 당선인이 대마초 합법화에 우호적이라고 해서 상승세를 탔었는데 올해 더 올라줄까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은 기업인데 급등을 했어요. 아마도 이제 마리화나라든지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급등했는데 같은 첨단 소재지만은 아까 전에 그 전화 왔던 종목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저는 그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입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10만 520원의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주가에는 좀 반영이 덜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가에 이미 얘가 너무 많이 달려와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2015년 이후로 해서 삼양식품이 성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저때 막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13만 원대까지 거의 5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또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길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올라올 때 역시 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잠깐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역시 12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매수해서 들고 가볼 만한 자리인가, 신규로 사볼 만한 자리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0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지지가 됐던 자리,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매수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시네요. 10만 5천 원짜리 넘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은 바디텍 매드 28,563원의 비중 10%입니다. 코로나 항체가 몸속에 형성됐는지 알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대요. 이게 오늘 전해진 뉴스인데 주가 탄력이 좀 아쉬운 이유 어디서 찾아볼까요? 이런 건 역시나 미리 다 튀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전부 다 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버티는 걸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손절 자리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22,500원짜리 22,500원짜리 손절만 잘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튀어오를 때 역시 3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가능한 영역,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HFR 32,450원의 비중 15%시네요. 5G 관련주잖아요. 근데 멘토니 그동안 5G 업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전 장기적으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약간 올해가 장기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저는 5G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터졌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올해 예산으로 뭔가 충당을 해 나가가지고 복구시켜야 되는데 5G를 복구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쓸 거라 생각을 하고 5G 쪽을 약간 시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하향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똑같은 업황에 대한 진단 올해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셀인데요. 58,000원에 사셨네요. 비중이 30%시고 최근에 67,900원까지 급등한 전략이 있었는데 다시 전고점 확인하러 가줄까요? 이제 그 부분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 하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때는 결국 이 변동을 예측할 수 있냐인 건데 변동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치열한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지표로도 어떠한 걸로도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대응, 뭔가 감각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 좀 이렇게 고가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는 약간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빠지면 쌍바닥 그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칠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자리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셀에 대한 의견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GS예요. 35,663원의 비중 20%고요.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들의 한번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의견 들은 적 있거든요. 멘토님도 동의하세요?
네, 지주사 올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뭐 GS도 있을 것이고 롯데도 있을 거고 뭐 지주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지주사들이 작년은요, 그 작년의 실적 때문에 뭔가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2020년 실적이 좋은 지주사들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적이 반영되는 올해 뭔가 지주사들의 급등세, 실적 개선에 대한 급등세라든지 실적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지주사 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매수 유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지주사들 중에 GS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이번에는 동국제약입니다. 29,100원에 비중 30%.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글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손절할까요? 연초부터 미치겠네요. 크크크. 예, 그 감정이 느껴지죠. 어떡할까요? 예, 미치겠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동국제약을 그렇게 매수하신 것 자체가 본인이 사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덕담은 아니지만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국제약과 같은 이런 자리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셨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올해는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일단 동국제약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 빠진다고 했을 때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기 고점이기도 하고 밀려 내려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27,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이번에는 1,000원 밑에 있는 종목도 봅시다. 큐로 들어왔고요. 753원의 비중 20%입니다. 과연 지폐 확인하러 갑니까? 이런 종목이 뭐 약간 뭐 아니면 도예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요, 지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또 시가총액이 엄청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2천억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작전주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큐로 홀딩스라든가 큐로 이쪽은요, 지금 사실 뭐 정치 테마 쪽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번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630원대 이렇게 와 있는데 많이 살만한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살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내가 조금 이런 종목들이 한번 동전주 한번 재미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고 소액 투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 이렇게 의견 챙겨드립니다. 다음은 LS 전선 아시아가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해저 케이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9,000원에 사셨고 비중 30%입니다. 매수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기다리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렸을 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테마가 살아있기도 하고, 해저 케이블은 이제 아무래도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내륙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야, 전기선이 필요하겠네, 해저로 깔아서 오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공약주로서도 역시나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해상 케이블, 뭐 해저 케이블,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 이런 것들의 조성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와 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전혀 못 느끼겠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매수하셨던 분들은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들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는 있으나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7,000원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으나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를 끝으로 굿바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021년에도 주첸콜은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